2023 화엄문화제가 지리산 화엄사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천년의 화엄, 전법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한 명상길 걷기와 괴불제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첫날에 펼쳐졌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1345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장 지유스님과 주지 보은스님 등 사부대중이 신라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기렸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제51회 신라문화 영산대제를 봉행하며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고 역대 조사를 추모했습니다. 전통 사찰음식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음식 대향연이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봉령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동두천 중화사가 외롭게 살다 떠난 원로 불자 가수 명국환 씨의 49제를 지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화사 주지 묘광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 2023 화엄문화제가 지리산 화엄사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천년의 화엄, 전법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한 명상길 걷기와 괴불제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삼진강변 숲길을 걷는 스님들. 옛 스님들이 오가던 순례길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전법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다잡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 2023 화엄문화제가 구례 사찰명상 순례길 체험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천년의 화엄, 전법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이 사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뜻인데 종교를 전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화엄 사상, 모든 세상 사람들과 배려하고 같이 화합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고운 마음을, 화엄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길을 화엄사가 열었으면 좋겠다. 걷기 체험에는 일명 꽃스님으로 세간에 큰 관심을 모은 범정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스님들과 김순호 군수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사성암 주차장을 출발해 삼진강 길을 따라 대숲길까지 왕복 6.9km를 걸으며 무르익기 시작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 대나무에 왔더니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이 새소리가 너무 진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화엄사에서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오늘 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화엄사에서는 국보 제301호 괴불부처님을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이운해 1년에 딱 한 번 내거는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괴불부처님이 나튼 모습의 천년 화엄 종가는 사부대중의 환희심으로 가득 채워졌고, 이어 조계종 어산종장 동안스님과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제 이수자 등의 집전으로 괴불제가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일반인을 이운의식에 참여시켜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다가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윤리 행사를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중에 하루만 볼 수 있는 또 국보 탱화도 볼 수 있고 이걸 또 직접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김경호 사경장의 작품 전시회도 열리는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축제 이틀째에는 소리꾼 장사의 시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와 화엄사가 주시한 비건 햄버거 시식회 등이 이어져 화엄 도량을 더 큰 즐거움과 환희심으로 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1345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괴불 이윤에 이어 진행된 법요식은 나한전 후불탱화 정암식과 명종 오타,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헌양과 헌다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방장 지유스님은 법을 통해 화엄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범어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며 신라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기렸습니다. 범어사 주지 보은스님은 봉행사에서 선조들이 차곡차곡 일군 시간의 가치와 우리가 쌓아가는 시간은 미래 세대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국도량 범어사는 한국 불교의 여명을 밝히고 민족의 자존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사찰이라며 계산대제가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불기 2567년 제51회 신라문화 영산대제를 경내 범영루 앞 광장에서 봉행했습니다. 명종 오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기이, 헌양과 헌다, 봉양제문으로 이어진 영상제는 참석한 사부대 중에 함께 석가모니불 정근과 금강경을 독송하며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오늘 이 영산제를 당해서 7대 성인을 모시면서 영산회상 염화미소에 그 진리를 깨달아서 평화 통일과 모든 질병 재앙이 다 녹아서 내려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청정한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 법풍왕에서 월산 대선사에 이르는 역대 조사들을 추모하는 이번 영산대제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 예술인들의 무대가 펼쳐져 불국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 영양이 풍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건강 음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전통 사찰 음식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 음식 대향연이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복령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지개가 떠오른 수원 복령사. 스님들이 손수 빚은 만두가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이게 야채만두로서도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사찰 음식의 정수를 맛보는 느낌입니다. 대적광전 앞에선 고소한 콩내염이 가득합니다. 콩을 맷돌에 갈자 맛과 영양이 풍부한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마트 가서 저 항상 손두부를 사는데 일반 기계 두부랑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고소함하고 단단함하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요. 비구니 사찰 복령사가 마련한 사찰 음식 대향연 행사. 우주 생명을 살리는 사찰 음식이란 주제로 경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자연과서로 상생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게 이 저희 사찰 음식의 특징입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당선인 광용 스님도 행사장을 찾아 사찰 음식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이 복령사라는 부처님 품 안에서 쉬고 치유하고 또 새로운 기운을 얻고 가을 하늘도 너무 좋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엄청 뿌듯하고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마트보다 사찰로 향한 주부들에게 건강한 사찰 음식은 큰 인기입니다. 절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왔어요. 음식을 속일 것 같지는 않아서. 장터 분위기와는 달리 차를 활용한 명상 체험장에선 적막감이 감돕니다. 모두가 가만히 눈을 감고 스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당신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명상을 한 뒤 한 모금 맛보는 차는 한결 편안한 몸과 마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스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조용조용하시고 차를 이걸 또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사찰 음식 전시와 탁발 순례, 먹거리 마당 등을 선보인 복령사 사찰 음식 축제는 인근 고등학생들의 발길도 불러 모았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생각을 계속하면서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또 복령사가 또 이게 절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찾아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수원 복령사는 이제 비구니 수행 도량을 넘어 사찰 음식을 통해 또 다른 한류 문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이 6.25 전쟁 당시 해인사를 지켜낸 김영환 장군의 뜻을 기리며 명상으로 군 정신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종 청사를 찾은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에게 명상이 군 장병들의 정신력 강화와 전투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참모총장은 군 장병뿐 아니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단 5분만이라도 핸드폰에서 벗어나 명상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적극 공감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불교 리더스 포럼 최현국 예비역 중장도 무기체제의 발전 속도에 인간의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며 국방 분야 명상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은 6.25 전쟁 당시 해인사를 지켜낸 김영한 장군을 기리는 흉상을 공군이 국군 신도의 후원의 지원으로 조성해 내년 해인사에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광주를 찾아 광주 전남 지역 종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광주 전남 종무원을 순시한 자리에서 교구 중심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전종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방 종무원 순시차 광주를 찾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스님은 지역 종도들과 가진 첫 상견례 자리에서 각 교구 종무원과 총무원 행정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무원이 지방 종무원을 뒷받침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도 이원화 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공약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 갈 것이다. 그건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무원이 발전되고 종단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종무원이 우선 먼저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특히 타종단에서 태고종으로 입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종비 부담 등 전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자위원회 이것들을 총무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원만히 통과되면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스님은 종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지방 종무원에서도 종단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종무원장 원인 스님은 이 자리에서 지역 종무원의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각 사찰의 어려움이 첫 번째는 이 시내권의 사찰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시골의 사찰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문제도 시급도 어려워서 누적이 된 그런 사찰들이 있습니다. 원인 스님은 종단 발전 기금 500만 원을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진 스님도 원인 스님에게 삼장법사 현장 스님의 번역본 한문 반야 심경 목판본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광주 전남 종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광주를 찾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들으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의 첫 전통 지화 명장 정명스님이 400여 년 전 조선시대 감로 탱화 속 지화를 재현해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불교 지화 장엄 전승회는 어제부터 오는 12일까지 일정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 갤러리에서 회원전 화장들의 꽃길을 개막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를 재현한 정명스님의 작품과 함께 문화에서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화장들의 수준 높은 불교 지화 세계가 다채롭게 구현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이꽃 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20여 가지의 지화 제작 과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산 원광사가 이웃사랑 백미 나눔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지 지광스님과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래구와 연제구, 사상구, 북구에 백미 1250호가 전달됐습니다. 전달된 쌀은 원광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에 마련한 성품으로 원광사의 백미 나눔은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최대 도심 포교 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대구 남구청에
백미 20kg 150호를, 봉덕 삼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20kg 30호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대관음사에 자비 나눈 백미는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지역 18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웃을 위한 깊은 관심으로 온정의 마음을 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연구실장을 지내셨고 조계종의 연예인 전법단 지도법사, 그리고 대한불자 가수의 지도법사도 하시는 등, 그리고 또 스스로 또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다재다능한 스님을 모셨습니다. 동두천 중화사 주지 묘광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두천 중화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묘광입니다. 예, 묘광 스님. 예. 그 종단의 승가 교육과 불학 연구를 책임지는 교육 아사리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아, 지금 하고 계시고. 예. 진짜 한마디로 학승이라고 불러도 되겠군요, 스님은. 스님, 근데 그 원로 불자 가수 명국한 씨가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49제를 스님이 지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직계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우리 곁을 떠난 이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기에 또 직접 49제를 지내 제가 음성 공양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도 불자 가수 협회라는 하나의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가입을 갖다 하게 되면서 같이 활동을 갖다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그분과 같이 뭐 어디 공연을 갖다가 같이 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은 그 회에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분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고인이 독실한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노년을 갖다가 쓸쓸히 지내신 걸로 제가 가족이 없습니까? 예, 가족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K모 방송에서 뭐 인간 극장 방송을 하실 때 보니까는 반지하방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변함없는 그 웃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고인에 대한 인연의 소중함을 갖다가 제가 느끼면서 49제를 갖다 봉해 해드리게 된 거죠. 이 명국한 씨는 이 50년대 이미 아리조나 카우보이 이런 노래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연예인 같지 않은 그런 풍모, 스타일, 성격 이런 걸 갖고 계셨다고요? 평소에? 늘 묵묵한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수행자의 모습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와닿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분의 원래 성품이 그래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되었건 제가 배웠던 그분은 항상 잔잔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편하지 않는 평온함을 갖다가 혼자 지니시면서 전혀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왕년에 나는 스타였는데 하는 나 때는 뭐 이제 어깨 힘을 갖다가 준다거나 이제 알아봐 달라는 그런 눈빛들이 전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스님은 사실 그 트로트 가수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요를 참 좋아하고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입산 전에 제가 취미로 노래를 갖다가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입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영을 갖다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갖다가 더 매진을 하다 보니까는 잠시 잊고 있다가 제가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편찮으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어머님 바람 쐬려주고 간다고 이제 경기도 뭐 이런 사찰에 산사음악회 갔는데 동떨미가 노래를 한번 했어요. 그때 노래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되게 좋아라 하시면서 박수를 치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움직이시면서 이제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니까는 스님 법문이 따로 없어요. 그게 법문이에요. 대중들이 즐거우면 법문이지 법문이 따로 있습니까? 이 말씀에 제가 찰나의 깨달음을 갖다가 얻고 이제 노래를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 노래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 연습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정말 어머님은 노래를 정말로 못 하셔요. 예. 듣는 거는 좋아하시는데 노래를 한 곡 시키면은 노래를 못 하시는데도 그 즐거움을 갖다가 표시를 해갖고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예. 시작을 해서 벌써 2집까지 낸 가수다.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수이시면서 조계종의 연예인 전법단이나 대한불자가수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이제 문화포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문화포교와 전법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절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절 인연 속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서울구치소 뭐 등등 기타 이렇게 활동을 갖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같은 경우는 뭐 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 종교도 있는데 이제 요일별로 다 다르게 돼가 있는데 제가 그 수많은 해를 갖다 거쳤지만은 법문을 하다 보면은요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재수자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뭐 화엄경을 설한다, 뭐 천수경을 설한다, 해가 그네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눈빛들이 그냥 나는 여기 2시간 쉬러 왔어.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 보이길래 어느 순간 이걸 음성공양으로 바꿔가지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이네들을 교화하는데 한 도움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갖다가 하게 된 것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봉사활동 뭐 요양원이라든가 뭐 등등 기타 뭐 이렇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요청이 오면은 기꺼이 이렇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스님은 조계종의 1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하셨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다른 분들은 시험을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수행자시면서 공부하는 또 학생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으세요? 저는 부처님 제세 당시에도 개송이 있었고 그 개송을 갖다 지금 또 우리도 하고도 있고 오막이잖아요. 오막인데 혹자들은 또 스님이 노래하면 와 연불은 안 하고 노래만 하네 이런 소리를 갖다 하거든요. 변형일 뿐인 것인 거고 시대의 흐름 속에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갖다가 해주는 건데 늘 대중 속에서 이제 위안이 되고 대중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수행자도 같이 동참하게 늘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을 갖다가 만나게 하는 방법 중에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엄성공양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래하는 수행자, 공부하는 학생, 동두천 중화사주지 묘광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이상으로 10월 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